컴퓨터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샘퍼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직접 가정용 정전 대비 UPS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보통 기업이나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런 정전을 대비하기 위해 UPS라는 걸 사용해요. 이걸 가정에서도 사용하면 좋겠지만 가정용 UPS도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걸 직접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사용할 케이스는 파워 서플라이 케이스를 사용할 거예요. 이건 600W짜리 슈퍼플라워 파워 서플라이인데 아쉽게도 고장나 버렸네요. 이걸 케이스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장난 회로기판에서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 부품을 싹 다 적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히 쓸만한 건 안 보이네요. 배터리 팩은 이렇게 18650 배터리를 사용할 거예요. 여섯 개 배터리를 병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한 배터리 3개를 직렬 연결해서 총 3셀 배터리 팩을 구성했어요. 그리고 보호회로는 필수적으로 달아줘야 됩니다. 보호회로를 납땜하고 테이프로 절연 처리까지 해주면 배터리 팩이 완성됩니다. 이 배터리 팩은 2.5A시 배터리 18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영상 초반에 나왔던 20만원짜리 UPS보다 배터리 용량이 크네요. 다음으로 추가로 사용할 다른 부품들을 소개할게요. 먼저 배터리 팩에서 공급받는 12V 전원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이런 12V 모듈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할 거예요. 나머지 부품들은 회로도를 설명하면서 같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간에 배터리 하나만 있어도 작동하긴 해요. 하지만 이 경우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충 시 12.6V까지 나오는 3셀 리포 배터리 특성상 12V로는 100% 용량을 다 활용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단점으로는 배터리가 많이 방전돼 있을 땐 전압 강화로 인해 12V보다 훨씬 낮은 전압이 출력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 배터리 전압이 파워 서플라이 작동 전압보다 전압이 낮아지면 컴퓨터가 꺼지게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 양쪽에 스텝업 모듈을 달아주면 전압 문제는 해결됩니다. 배터리 충전 부분은 12.3V 20W로 설정했고 배터리 출력 부분은 12V 최대 암페어로 설정했어요. 여기서 외부 전원이 들어올 땐 배터리가 충전되고 외부 전원이 없을 땐 배터리가 사용되게 스위치를 만들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릴레이 2개를 추가했습니다. 이 릴레이는 5V 전용 릴레이입니다. 하지만 릴레이는 허용 전류의 양이 작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장난 파워 서플라이 기판에서 모스펫을 적출하고 적출한 모스펫으로 스위칭 모듈을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이 모스펫을 사용하면 릴레이보다 더 큰 전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전원이 사라지고 스위치가 켜질 때까지 아주 약간의 시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에도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해 슈퍼 캐퍼시터를 사용할 거예요. 슈퍼 캐퍼시터는 2.7V 10H짜리 12개를 사용했어요. 이 슈퍼 캐퍼시터가 너무 빨리 충전되면 수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충전 부분에 저항을 달아줘야 합니다. 보통은 시멘트 저항을 사용하지만 저는 시멘트 저항이 없기 때문에 1kΩ 금속 피막 저항 25개를 사용해서 40옴 저항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스위치도 달아주고 마지막으로 회로 각 부분에 역류 방지를 위해 쇼트키 다이오드를 달아주면 이러면 회로는 어느 정도 완성입니다. 이런 전선들을 사용해서 회로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추가로 배터리 출력의 전압 전류를 확인하기 쉽게 배터리 출력부 스텝업 모듈 전에 이런 와트미터를 달았습니다. 이걸로 배터리 전압을 체크해서 UPS의 남은 작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성해본 회로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 회로를 적당히 파워 서플라이 케이스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으면 완성입니다. 이거 생긴게 좀 시한폭탄 같이 생겼네요. 그럼 이제 이 UPS를 실제로 사용해 볼게요. 이번 테스트에 사용할 컴퓨터는 CPU i5 8500, 메인보드 H310, 램 DDR4 8GB, 그래픽카드는 RX 560, 파워는 중국산 450W짜리로 구성된 컴퓨터입니다. 이 UPS를 사용해서 컴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첫 번째는 일반 컴퓨터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해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24핀 동기화 케이블을 사용해서 12V 모듈 파워 서플라이와 일반 파워 서플라이를 동기화시켜줍니다. UPS 외부 전원 부분은 CPU 12V로 공급해줍니다. 그리고 릴레이 제어는 SATA나 IDE 5V로 제어합니다. 여기에 슈퍼 캐퍼시터 방전을 방지하기 위해 UPS 외부 전원에 12V 어댑터를 연결해줍니다. 이 어댑터 용량은 클 필요가 없어요. 이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한 회로를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파워 서플라이 없이 용량이 큰 12V 어댑터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UPS 외부 전원으로 12V 어댑터를 직접 연결하고 릴레이 제어 부분 역시 12V 어댑터에 연결하는데 이 경우 전압 강화를 위해 5V 레귤레이터 회로가 필요해요. 이렇게 레귤레이터 회로를 구성하면 12V로도 5V 릴레이를 제어할 수 있어요. 물론 12V 릴레이를 사용하면 5V 레귤레이터 회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 UPS를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에 장착해 볼게요. 이렇게 UPS를 장착하고 나니 코드를 꼽지 않고 컴퓨터를 킬 수 있네요. 원래 테스트할 때 일반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려 했는데 이 24핀 케이블이 불량이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방법으로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모니터 전원선만 연결한 상태로 테스트해 볼게요. 이 상태로 전원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가 잘 켜지네요. 이 상태로 3D마크 타임스파이도 돌려보니 전력 부족 없이 잘 돌아가네요. 이 UPS에 사용된 부품들은 최대 300W까지 버틸 수 있으니 여기서 그래픽카드를 ITX 4060으로 교체해도 전력 부족 없이 잘 작동할 것 같네요. 점수도 정상적인 점수가 나오네요. UPS가 작동할 때 여기 이렇게 와트미터를 통해 배터리 전압과 몇 와트의 전기가 사용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네요. 이 UPS에서 릴레이와 모스펫이 잘 작동할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V 어댑터를 컴퓨터에 연결한 후 전원을 켜고 컴퓨터가 켜진 상태에서 12V 어댑터와 연결을 끊어보겠습니다. 연결을 끊자마자 바로 모스펫과 릴레이가 작동해서 배터리의 전력을 컴퓨터에 공급해서 컴퓨터가 꺼지지 않네요. 모스펫과 릴레이가 반응하는 짧은 시간 동안 슈퍼 캐퍼시터가 전력의 공백을 잘 메꿔주네요. 하지만 어댑터나 파워 서플라이에 따라서 이 간격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럼 이 작은 슈퍼 캐퍼시터의 전력으로 버티지 못하고 컴퓨터가 꺼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 경우 더 큰 용량의 슈퍼 캐퍼시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정전 중에 컴퓨터만 켜져 있고 모니터가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모니터 전원 케이블을 만들어서 UPS의 전력을 모니터에도 공급해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외부 전원 없이 UPS 전력만으로 컴퓨터와 모니터 모두 작동하네요. 이렇게 구성해서 외부 전원 없이 야외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밖에 날씨가 이 모양이라서 그냥 거실 한가운데서 사용해보겠습니다. 이 배터리 하나의 전격 전압이 3.7V고 용량이 2.5A 이런 배터리가 총 18개 사용됐으니까 이 UPS의 전력은 160Wh 정도 되네요. 현재 테스트에 사용한 컴퓨터는 이 UPS 전력만으로도 CPU와 그래픽카드 모두 풀로드로 작동할 때도 1시간 정도 작동이 가능하겠네요. 네, 이걸 실제로 사용해보니 꽤 괜찮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여기 안에서 쇼트나지 않게 절연 처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과충전이나 과방전, 과열 시 열폭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 화재가 발생하는데 그 화재는 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불이 꺼질 때까지 물속에 집어넣거나 주변에 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해서 불이 커지는 걸 방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UPS를 만들 때 모듈러 파워 서플라이와 12V 어댑터를 제외하고 재료비가 4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상용 UPS에는 인버터가 있지만 이 자작 UPS에서는 인버터를 과감하게 빼버렸습니다. 그래도 뭐 잘 작동하니까 쓸만한 것 같네요. 근데 선진국 대한민국에선 정전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거 좀 사용해보니 배터리 출력부 스텝업 모듈이 중국산이라 그런지 고장나 버렸습니다. 기판 어딘가에 쇼트가 나서 퓨즈가 다 타버렸네요. 그래서 이 스텝업 모듈 없이 써봤는데 그래도 잘 작동하네요. 물론 배터리 용량 전부를 다 사용할 수 없겠지만요. 그리고 이 중국산 보호 회로도 믿을 수가 없어서 배터리 충전 전압을 11.6V에서 0.3V 낮은 12.3V로 설정했어요. 이 고장난 모듈에서 웬만한 부품들을 다 적출했어요. 뭐 언젠간 쓸모가 있겠죠?